내가 근데 저기 신부읍에서 지금 한 60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예. 처음서부터 상암골에 중학교 다닐 때에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은 뭐 이제 농사짓기 시작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. 그전에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했는데 우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저로서는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비전문 오염원하고 그다음에 상황하수의 오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공감하기가 좀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점에서는 공감하기 좀 어렵다. 비전문 오염이 있겠죠. 왜냐면 지금 농로를 하면서 배수로를 하나도 안 만들어줬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냥 옛날처럼 하면 밭으로 해서 그냥 스며들어서 밑에 건천으로 됐었어요. 근데 지금 만들질 않고 그것이 다 그냥 밭으로 들어가니까 밭에 있었던 어떻게 되면 무기화학질, 무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출수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부영양화가 생기고 그래서 오염원이 된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말씀 안 하셔서 조금 좀 공감하기 힘들었고요. 그다음에 땅이 죽었습니다. 솔직히 땅이 다 죽어서 지금 뭐를 하죠? 지금 다 하우스 안에다 하는 거네. 공정하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수경 재배나 배드 재배를 하고 있어요. 그럼 수경 재배하고 배드 재배할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CH1, SPK에서 그 미량 요소들을 가지고 할 텐데 두 번을 놓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여과 장치도 같이 해주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. 그냥 하수로 나가.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아까 축산물 폐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축산물도 한 10여 년 전 이상부터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학교에서 또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행정관서에서 한번 뭐 신경도 안 썼어요.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이제서 한다고 했고 또 지금 우리 율무천에서 하나 몇 년 안 됐습니다. 우리 저 권 의원님 이제 그쪽 고향이도 하신데 알산리 쪽에 지금 치유의 숲을 만들었어. 그죠? 그거 제대로 했나요? 전 진짜 여기까지 속이 올라오고, 진짜 욕이 올라오죠.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 하천을 어떻게 버렸죠? 그 큰 바위 있고, 진짜 생태계가 바위에 고기들이 숨어 있고 하는 그거를 긁어버렸어요. 그 돌들 다 없어버렸어요. 그러면서 무슨 자연 생태고, 치유숲이고,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. 그들이 위해서.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이제 조금 좀 제가 좀 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ESG를 기반으로 해서 SDGs로 가자라고 하는 걸로 되잖아요. 그죠? 세계적인 이제 방향성인데 그러면 기업 경영에서 세계 경영으로 갔을 때 우리 지금 SDGs가 과연 우리 아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버텀업 방식에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환경이 되어 있느냐. 이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지역 주민들은. 이거 흘러내려가면 돼. 라고 하는 식이거든. 그래서 좀 생활적인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다뤘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, 실질 저기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 있는 물하고 한국의 정화된 물하고 같이 다 놓고 볼 때 그 필리핀은 막 그냥 버리고 해요. 근데 오히려 그 물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. 결론은 우리에게는 생활하수 중에서 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경영에 대해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아주 세 분 박사님의 김석현 박사님 리빙 대표하면서 이제
살아있는 실험실이죠, 그죠? 그래서 학교하고 전문가하고 지역사회가 같이 하나가 되는, 그래서 거기가 교실이 되고, 그래, 미래를 개발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박정호 KF 박사님이 시민정신으로 이제 조율을 잡으셔서 친화정책, 자연 친화정책을 나가는 게 했는데, 실질적으로 바텀업 정신은 우리가 얘기하면 시민민주주의 정신하고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 시민민주주의가 발달이 되면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여기 자치위원님들 계시지만 자치위원님들이 순수 자치가 주민자치가 된다면 이것이 올라갔을 때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것이지 탑다운 방식으로서 발달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아주 깊게 들어오고 또 우리 한 박사님께서 율문천에 대해서 스토리까지 담아서 철학적으로 해석해 주신 것에서 아주 유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. 근데 몇 가지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. 소양강은 옛날부터 소양강입니다. 그죠? 우리 춘천 시내에 소속되어 있는 강은 북한강이 없습니다. 춘천 시내에 있는 춘천댐에서부터 신멸이 있는 거는 원래는 모진강입니다. 모진강이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내려가서 금산 쪽에 있는 거는 조양강입니다. 그 밑에가 신영강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소양강이 내려와서 소양강 하류에서 소양강과 우리 얘기하는 지금 북한강이죠. 만나는 지점에 대바지강입니다. 그래서 공진내죠. 공지선에서 공진내하고 소양강하고 그 북한 세 개가 합쳐지는 데가 대바지강입니다. 거기가 저기 대바지강이 지금 MBC 방송국이 있는 그 밑에가 대바지강이고요. 거기서 조금 내려가서 그 봉오섬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영교입니다. 신영강이고요. 그래서 신영교 저기 강에서 옛날에 고대부터 서울에서 그 금강산 갈 때에 신영나루를 건너서 삼형산을 넘쳐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. 뭐 여기 이제 샘밭에 있는 원엘이라고 하는 우리 그 소울 뭐 저기 카페가 생겼는데 그 앞에가 원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도 우리말을 써가면서 옛날 거를 스토리를 해나가면 지금 하시는 거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용수도 자연종화할 수 있는 농가마다 어떤 보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정부 주도에서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주민들에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좀 나중에 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당장 효과가 좀 없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. 네,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주민 수에 맞춘다는 게 결국에는 그거죠. 바텀업.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다. 이런 게 굉장히 옳은 방향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 하나는 저는 그렇게 강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. 춘천에. 제가 아는 거는 소양강, 북한강, 의암호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를 구간마다 다 강이 이름이 있어요. 그건 다시 말한다면 그만큼 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정말 물의 도시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뭐 이렇게 흘려 들었겠지만 저도 좀 나중에 찾아보고 이것이 어디가 어딘지 좀 기록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뭐 하나로 또 보자면 저는 이제 춘천시의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봤던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어요. 그런 거 말고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도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요. 제가 많이 했던 것은 그 1900, 6.25 전쟁 때 미군들이 그 기지나 이렇게 전방에서 뭐 이렇게 뭐 정찰하면서 사진 찍었는데 이 춘천시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랬더니 앞에 봉의산 뒤쪽이 지금은 이게 모래나 자갈 여울이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보면서 여기가 지금은 강이고 그냥 소양강 뭐 천여상이 있지만 과거에는 거기에 자갈 여울이 있었구나. 그럼 거기는 옛날에 어떤 물고기가 살겠지?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